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아이 첫 글쓰기를 어떻게 할까? 첫 글쓰기 시작하는 법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글쓰기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글자를 배운 것과 글자 연습을 하는 것과 글쓰기를 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되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언가 쓰기는 써야겠는데 무엇을 써야 되지라고 딱 막히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이때 할 수 있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글짓기랑 글쓰기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글짓기는 말 그대로 글을 지어내는 것, 글쓰기는 글을 말 그대로 쓰는 건데요.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시죠? 저희가 아이를 글쓰기 지도 처음 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무언가 문법 공부를 시키는 느낌으로 비슷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쓰게 한다던가,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을 막 10개를 쓰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훈련식으로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되게 지겹게 느끼기 때문에 이때 딱 글쓰기는 되게 어려운 거다, 힘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글쓰기 지도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초등 글쓰기 6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처음에는 글쓰기가 소통이라는 걸 꼭 배워야 되기 때문에 소통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 그래서 쪽지나 엽서, 편지 이런 거 주고받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조금 앞서서 하면 좋은 것, 경험하면 좋은 것, 아니면 이게 소통 글쓰기는 되는데 이 소통 글쓰기를 하다 보면 또 한계가 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무엇을 쓰든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경험을, 자신 마음을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써나가는 게 글쓰기다라는 개념을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못 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글쓰기를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무언가를 쓰게 하지라고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먼저 내가 직접 쓰기 전에 아이들이 문장을 먼저 구성해 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남의 문장을 그냥 옮겨 쓰게 하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저희가 필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그것을 하는 어린이가 필사의 목적을 모르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사보다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인데요. 견출지를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 장에 한 16칸, 25칸 정도 되는 견출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책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읽는 동화책에서 아무 문장이나 골라서 어절 단위로 흩뿌려서 막 써주시는 거예요. 순서 없이 마구 이거를 분리를 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한 장 안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꽉 차 있잖아요. 이걸 아이들이 보면서 연습장이나 스케치북에다가 문장이 되게끔 하나씩 떼어서 순서를 맞춰보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고요. 처음엔 2어절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5어절 정도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쓴 거는 아니지만 문장을 구성하는 놀이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직접 쓰면 좋겠는데 진짜 무작정 아무거나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단어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먼저 주어를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학교에, 나는, 엄마는, 공원에, 마트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를 딱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아이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 어린이가 경험했을 만한 연관이 있는 그 생활과 되게 밀접한 것들을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새로운 독서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독서 학원에서 이렇게 주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아이가 생각난 거를 자연스럽게 쓰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서술어를 제시해 주는 방식인데, 서술어는 형용사와 동사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생각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뻤다, 매우 컸다, 이런 식의 형용사를 뒤에 주셔도 되고요. 동사, 먹었다, 놀았다, 이렇게 아이가 역시 경험해 봤을 만한 것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앞을 아이가 채워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아무 단어나 마구잡이로 주는 거예요. 제가 주어를 주는 방법, 그러니까 첫 단어를 주는 방법, 서술어를 주는 방법, 마지막 단어를 주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단어 중에서 명사는요, 아이가 앞뒤를 채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방 이렇게 주면은요, 새로운 가방을 샀다, 이렇게 가방을 가운데 두고도 쓸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문장 쓰기를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가방, 학교 이렇게 구체어로 주셔도 되는데, 사랑, 추억,
기억, 이런 추상어를 주시면 더 다양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4가지 방법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 4가지 방법만 활용을 하셔도 일주일 동안 재미있는 글쓰기를, 아주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쁜 그림책과 재미있는 동화책, 좋은 동화책을 많이 읽다 보면 글쓰기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 아이들이 일상에서 하는 말이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글을 쓰게 되어 있고요. 글쓰기는 하기만 하면 발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간단히 몇 번만 해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모든 문장을 다 쓰는 게 좋습니다.